첫 번째, 합산소득을 했을 때 정책대출, 그 다음에 시중은행. 아까 전에 준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 종잣돈이 한 2억 정도면 딱 아까 느낌 왔죠? 한 2억 정도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보다 훨씬 더 낮거나 합쳐도 소득이 8,500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정책대출을 받아서 최대 6억까지를 맞춰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합산소득을 이게 뭐냐면 합산소득이 무슨 얘기냐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떡하죠? 자, 이 부분이 있네요. 아까 손 많이 드셨죠? 나는 지금 결혼 앞두고 있어요. 혼인신고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인 분들 한 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님. 준님은 왜 고민이에요?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고민인가요? 혼인신고.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거라든지 뭐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를 한번 말씀 주세요. 둘이 합쳐서 8.5, 8.5가 소득입니다. 소득. 8.5 넘어서. 그럼 종잣돈은요? 종잣돈이 중요합니다. 둘 합쳐서 2억. 이게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둘이서 합치면 소득이 8,500이 넘어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둘이 합쳐서 어쨌든 2억이잖아요. 근데 2억은 이게 뭐 합치든 혼인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차용증으로 그냥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약간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두 분 중에 좀 높은 사람 소득은 얼마예요? A, B를 합치면 8억 5천인데 5천. 자, 5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3조 5천이죠. 자, 이랬을 때 지금과 같은 케이스를 그냥 대략적으로 물론 더 많이 상세한 사항을 알아야겠지만 알다 보면 일단 첫 번째 합치면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가 없다. 디임돌이라든지. 자, 그러면 내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두 개 중에 보금자리론을 내가 지금 안 해도 되는 상황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혼자 A 사람이 5천만 원으로 이 금액을 산다 그러면 5천만 원이면 그냥 거의 KBS에 6억짜리 맞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서 생애 최초로 해서 4억 2천까지 그 수도권 있으시죠 지금? 네. 4억 2천까지 받으면 돼요. 여기다가 종잣돈 2억 하면 딱 6억짜리를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억 2천에 원리금 한 130만 원 정도 나온다. 네. 이게 지금 혼인신고 안 했을 때 가장 베스트 조합이고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8,500이잖아요. A 플러스 B가 8,500 넘는데 얼마예요, 정확히? 9천. 그럼 9천 할게, 9천. 자, 9천. 종잣돈 2억입니다. 자, 그러면 9천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5억, 한 5.5억까지 나온다. 네, 5.5까지 일단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종잣돈이 없어요, 종잣돈. 네. 2억으로 여러분들 LTV 70%까지 하면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6.6억밖에 안 돼요. 6.6억. 수도권 60, 지방? 아니요? LTV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은 70. 생초는 수도권도 70. 네, 무주택자 70입니다. 70. 자, 이거예요. 종잣돈이 2억밖에 없기 때문에 6억 6천짜리 최대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 물론 여기서 대출이 한 4억 6천인데 여기서 그 신용대출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DSR 한도가 좀 남으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집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7억이라 하자.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자, 1번. 자,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A님 명의를 활용해서 보금자리. 보금자리에서 최대 6억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딱 이거예요. 4.2억의 원리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혼인신고를 만약에 했어요. 하면, 뭐, 이렇게 대출 좀 신용대출 좀 받고 하면, 뭐, 한 7억 정도라고 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7억 vs 6억입니다. 이거는 일단 급지 자체가 다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7억을 사는 게 훨씬 더 급지가 좋죠. 네, 좋은데 여기서 문제는 이 6억을 했을 때는 보금자리로 상한 금액이 1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7억 정도 하면, 요 77, 49, 5억이잖아요. 5억. 5억이면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조금 받으면 200, 한 초중반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준님의 재정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재정상. 제가 이게 크루분들 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상을 파악하고 그때부터 한 달에 얼마 모을 수 있다. 근데 200 초중반. 초중반으로 내가 감당이 가능할까? 네, 이거부터 먼저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7억 vs 6억. 이 지역이 어딘지를, 어쨌든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강남권에 둘 다 다니시면 이 또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어딘지에 따라서 실거주. 자, 그 다음에 아까 누군가 질문해 주셨는데, 갭투자. 갭투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고려가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준님 짜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질문 받는 거라서. 자, 2억입니다. 연봉이 9천이면 뭐 최대 9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나와요. 그럼 2점, 뭐 이렇게 그냥 3억이라 할게요, 그냥. 3억. 네, 3억인데 지금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직장이 어디예요? 성북구 또 한 분은 노원구. 아, 그럼 다 위쪽이네. 네. 이러면 뭐 강남 쪽으로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네. 이쪽에서 7억대나 6억대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갭 투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갭 투자. 갭 투자는 전세가 껴있는 거예요. 전세 승계 매물. 이게 집값이 만약에 7억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만약에 한 50%면 이게 3억 5천이 전세가 들어가 있고, 내 돈 3억 5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단정 질 수 없는 게, 갭 투자는 무조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3억에 하면 2.5, 2.5, 3억.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60%면 한 3억 정도 신용대출 받고 하면 그래도 한 7억, 7억에서 7억, 7억 한 초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전세가율 60%인 아파트를 찾아야 되죠. 아시겠죠? 근데 서울에서 전세가율 60% 있는 데가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북구랑 노원구는 너무 구축 아파트들이 많아서 여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실거주든 뭐든 하면 전세가율을 맞춰서 근데 갭 투자는 또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갭 투자를 하려면 내가 투자한 채, 그 다음 내가 거주할 집,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갭 투자를 하려면 내가 투자를 어디 내가 살 집이 아닌 집에 한 채 하고 그 다음에 신혼집으로 내가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아껴야죠. 이 갭 투자하는 분들의 신혼부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거주할 집, 그러니까 전세로 살면 안 돼요, 절대로. 돈이 많이 나가잖아, 전세 가격에. 그래서 무조건 월세로 살아야 된다. 싸게. 근데 갭 투자할 경우에는 9천만 원이면 대출 받는 게 9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면 뭐 한 40만 원대거든요. 40만 원? 한 달에? 이거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200만 원대 원리금이라는 건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다가 이제 월세를 내가 얼마짜리 살 건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거주 하나, 이거 하나, 어, 금액대는 비슷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갭 투자를 하면 내가 성북구나 노원구 근처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훨씬 더 높은데 대신에 월세를 살면서 두 분이서 좀 자린고비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돼 있나 없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한 사람이 난 무조건 좀 그래도 방 한 세개짜리갈 거야 하시면 월세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사택이 나와요? 오, 그럼 좋죠. 사택은 근데 주택수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인 사항마다 같은 뭐 종잣돈 그거라도 진짜 너무너무 달라서 이거는 뭐 어떤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워낙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 미혼인 분들 혼인신고 안 하는데 결혼 예정인 분들, 이제 혼인신고를 한 분들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혼인 분들, 말씀드렸죠, 아까? 미혼인 분들은 연봉 한 1억 5천, 1.5억에 1억 이하에 연봉이 7천 이하면 무조건 보험자료 받으세요. 그 위로는 그냥 신용대 대출 받든 갭 투자를 하든.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신용대출이 본인이 소득까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혼인신고. 지금 혼인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가장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혹시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아, 나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얼핏 듣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인지 모르겠다.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서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 숫자 1번 좀 적어주세요. 첫 번째, 합산소득을 했을 때 정책대출, 그 다음에 시중은행. 아까 전에 준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 나는 정책대출을 받아야 될지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 종잣돈이 한 2억 정도면 딱 아까 느낌 왔죠? 한 2억 정도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보다 훨씬 더 낮거나 합쳐도 소득이 8,500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정책대출을 받아서 최대 6억까지를 맞춰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합산소득을 이게 뭐냐면 합산소득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이걸 처음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시는 분들 합산소득이 있어요. 합산소득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음마아파트 여기 한 40% 정도 하죠. 음마아파트가 있어요. 나 이거 살래. 근데 야 소유야 그다음에 소유 와이프야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자. 근데 음모아파트를 살려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대출이 6억이 제한이 돼서 그게 좀 아쉽지만 자 만약에 안 됐다고 가정하면 자 A랑 B랑 소득이 합쳐요. 혼인신고를 하면 근데 자 명의자는 명의자는 A 그러면 이 명의자가 대출을 계약할 거 아니에요. 대출 계약.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히트키가 뭐냐? 혼인신고를 했다. 대출 계약할 때, 야, 명의자가 A니까 너 소득으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 B라는 내 배우자의 소득만 쏙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득만 쓰고 버리는 거야. 예. 꼭 이거를 공동 명의를 해야지만 합산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혼인신고는 합산소득 때문에 내가 대출을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6억이 나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종잣돈이 좀 높다. 종잣돈이 좀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근데 혼자 소득으로는 6억이 다 안 나와요 하실 경우에는 합산을 활용해서 6억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플러스.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해보면 정책 대출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그 소득 제한이 걸리는지를 확인하시고 나는 종잣돈도 많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두 분 다 소득이 높으면 갭 투자 또 생각하시면 돼요. 종잣돈도 있고 소득이 높아. 그러면 신용대출을 풀로 받아서 만약에 1억씩 받을 수 있어. 1억 받고 나는 우리 종잣돈이 한 3억 있어. 그럼 5억이잖아, 5억. 5억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그냥 월세 살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갭투를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전세 승계 매물이거나 주전세 매물을 사면 돼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6월 달부터 네프콘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매달 했었어요. 매달 했었는데 정말로 좋은 기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고민 사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료로 제가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허투루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랬던 8월까지 했고 9월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저는 어쨌든 네프콘을 운영하면서 구독자 전용 톡방 운영도 하고 있고 이론과 실전 인사이트를 거의 일주일에 한 3, 4개씩은 올리거든요. 올리고 매일 이제 부동산 기사 핵심 뉴스를 부동산 4개 요약해서 오전 7시 좀 넘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매달 내지 마련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네프콘은 제가 10월까지 운영하고 중단할 거예요. 제가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경제, 재테크 주제로 해서 재테크 커뮤니티를 제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한번 할게요. 정말로 괜찮은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